JBS 공감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시간입니다. 사회의 각계각층의 존경받는 명사들을 초대해서 그분들의 성공 철학을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현재 JBS 공감방송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내십니까? 장석근의 명사초대석, 오늘은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충분한 삶에 있어서 동기부여를 해주실 유명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나는 내가 고맙다의 저자 유연숙님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유,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명사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제가 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별 말씀을요. 자, 우리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소개 및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연숙 강사입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올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감사한데요. 밖에 날씨가 너무 열정적이게 뜨거운 이 날인데 저희들 마음에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저희들 지금 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저를 보면 강사 맞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도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그러한 성격이라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강사 맞습니까?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이제 말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 말 잘하는 그 틈 속에서 제가 살아남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사 맞는 게 분명한 거는 말크만 잡으면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강사는 맞나 본데 제가 정말 잘할 수 있는 이 강사가 맞는지 이제 늘 확인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부족한 사람인데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별 말씀을. 저희가 오히려 귀한 분을 모시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자, 나는 내가 고맙다. 제목부터가 굉장히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 책 어떤 내용의 책일까요? 나는 내가 고맙다. 예, 제가 참 그 열정적인 삶으로 살았다 그것 가지고도 모자랐어. 네. 저는 늘 주변에 이렇게 생긴 거는 뭐 얌전하게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주변에서는 저를 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제대로 보지 않고 저희 주변에서 특히 저희 남편은 저를 정말 이렇게 사실 제가 유연숙인데 저를 미씨인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성은 미씨요, 이름은 친전이냐고 우리 남편이 늘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산 이유가 있는 거는 정말 많은 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대에는 제가 꿈을 꿨고요. 20대 때는 사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훈련을 하면서 30대 때는 경제적인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건강까지 안 좋은 거. 그래서 제가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던 것 같아요. 이룰 수 있는 건 다 이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나면 재래도 남는다. 근데 저희는 불이 아니라 물로 쓸어간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남은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저는 정말 그런 우리 남편이 말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루하루 적은 게 책이 되었는데요. 정말 제 무식하게 살아온 그 삶이 3개월 만에 또 책도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훈련이었구나. 그 훈련 조각들이 모아지니까 지금에서는 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굉장히 살아오셨던 것을 한 번에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그 열정적인 에너지를 쏟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떠한 내용들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 안에 보니까 뭐랄까 뭐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도 갔다 온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도 많고 정말 힘드셨던 것도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에너지를 낼 수밖에 없었던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 상황이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렇습니다. 그 상황에서는 저희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망하고 그때가 IMF 때였던 것 같아요. IMF 때 망하니까 이자가 그때 당시에 뭐 10% 20%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그렇죠. 올라가다 보니까 이 이자의 숫자가 천문학적인 숫자까지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그때 당시에 누가 돈을 빌려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빌려줄 사람도 없고 빌려달라고 하고 싶은 사람도 없었는데 연대보증까지 서놨더라고요. 그래서 아하. 연대보증까지 세워져서 그걸로 인해서 또 부동산에 압류가 되고 또 동산까지 압류가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제 몸까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하나사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딱 안면마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렇게 물 먹는 게 이렇게 쉽잖아요, 그죠? 그렇죠. 누워서 떡 먹기도 쉽다 그러는데 저는 물도 안 넘어가는 거예요. 물도 안 넘어가게 되고 눈도 안 감기게 되고 그 상태에서 제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럼 여기까지가 끝인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병원에서 책을 한 권 봤어요. 예. 책을 한 권 이렇게 보니까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바람개비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바람이 부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길병원의 이길려 원장님이에요. 예. 그래서 그 원장님의 책을 딱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해서 죽어야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되는 이유구나. 내가 정말 힘들어서 죽었다는 거는 정말 괜찮은데 예. 정말 이 상태에서 무너져서 죽었다는 얘기는 듣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부터 다시 힘을 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아픈 거를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같이 공감하고 싶고 같이 꿈꾸고 싶고 같이 희망을 나누고 싶어서 감히 제가 강사가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더 놀라서 이제 강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그랬군요. 그때 당시에 제 학력은 고졸이었습니다. 그 학력으로 제가 강의에 도전을 하게 되고 다시 일어서서 강의를 갈 수 있는 데가 정말 장애인, 양로원, 병원 이런 데 아픈 데만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찾아가다가 어느 날 경찰서에서 부르게 되고 기관에서 부르게 되고 어느 날 법무연수원에 가 있는 사람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루하루 갔다 온 거를 쓴 게 이 책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이 책을 보니까 뭐랄까요, 경제적인 훈련은 정말 독특하게 치르셨던 그런 사례도 이야기도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죽음의 문턱에서 버킷리스트를 책을 쓰겠다라는 그 생각을 하셨다는 것도 참 훌륭하신 생각이지만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바람개비 그 내용처럼 이렇게 잘 이겨내신 것 같은데 뭐랄까 돈도 그때 많지 않았고요. 또 뭐 빌릴 데도 없었고 빌려줄 사람도 없었고 저도 그 고통을 겪어봐서 압니다만 정말 그 힘든 시절 잘 참으신 것 같지만 뭐랄까요. 어떻게 또 비법대로 풀어나셨는지 이겨내셨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말 재현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40대 말이지만 20대로 돌아갈래? 30대로 돌아갈래? 그건 저는 안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도요. 네네. 지금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때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로 다시 돌아가려면 못하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분명히 방법은 있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너 분명히 지금이 뭐냐면 광야다. 광야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는 맞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서 풀도 안 나지만 분명히 그래도 되는 게 있잖아요. 예. 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분명히 있다. 이 방법은 분명히 숨겨놨으니까 제가 이제부터 그런 방법을 한번 찾자. 그리고 찾기 시작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찾기 시작하니까 찾아지는 거예요 또. 찾아지니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다시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제가 엄마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아줌마보다 훨씬 더 당한 거는 엄마이기 때문인데 저희 아이가 배고픈데 우유가 없는 거예요. 먹일 분유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분유가 없는데 제 지갑에 딱 돈이 1,000원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지갑에 돈이 딱 1,000원밖에 없는데 내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지? 슈퍼로 훔치러 가야 되나? 아니면 구걸을 하러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분유를 3통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아유. 그 3통 사갖고 오신 그 분이 너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저희 집에 처음 오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분인데 뭐 세제나 과자나 이런 걸 사오지 않고 과일을 사오지 않고 저한테 딱 필요한 분유 3통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갚기 위해서 시작한 게 꿈꾸고 나온 게 이제 강의를 시작해야 되겠다. 갚기 위해서. 제가 그분한테 갚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다 갚아야 될까 하다 보니까 꼭 그분한테 갚아야 되는 건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같이 갚아야 되겠다 싶어서 나온 게 이러한 동기가 되어져 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길 수 있었던 방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그런 또 훌륭한 또 사연이 있었군요. 자, 우리가 사진으로 보는 그런 순서인데요. 우리 준비된 사진이 있으면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이고 이게 병원 같기도 하고요. 네, 제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한 그러셨군요. 제가 아프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예. 근데 저 때부터 시작해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예. 저게 그 다음날 되니까 입이 완전히 귀에까지 갔더라고요. 이제 지금 이제 또 이렇게 많이 좋아지셨고 완쾌하셔서 다행입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여드려 주세요. 자, 가족 사진 같습니다. 우리 아들만 둘인가 봐요. 네, 우리 아들만 둘인데 네. 저 아이가 작은 애가 배고팠을 때 시작을 해서 저렇게 됐습니다. 너무 예쁘게 잘 커졌습니다. 우리 저 작은 막내 아들이 졸업식 사진 같습니다. 네, 중학교 졸업식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거는 뭐 흔하게 집에서 볼 수 있는 장면 같습니다. 이렇게 베란다에 있는 식물들이 다양하게 굉장히 많네요. 지금 제가 저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저건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사진입니다. 그럼 저렇게 아프고 힘들었을 때 가족의 힘과 저렇게 식물의 힘으로 버틸 수 있었던 그런 전환점이 됐었겠군요.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씩 제 친구를 불렀습니다. 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화원보다 많은 꽃집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아이고 딱 보기에도 힐링이 되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보여주십시오. 자, 강의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저기가 법무연수원입니다. 그렇군요. 다들 제복을 입고 있네요. 예, 제가 감히 갈 수 없는 예. 법무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게 되고 3년차 되었네요. 지금 강의도 굉장히 많이 다니시죠? 뭐 각 분야별로. 그러게요. 쉬운 강의는 안 하고 꼭 그렇게 너무 어려운 강의만 하게 되는데. 자, 그렇군요. 자, 이것도 행복 특강 우리 또 이현숙 강사님이 강의하시는 모습 같습니다. 여긴 또 어딜까요? 국회 행복특강이었습니다. 네. 정말 어려운 데만 다니시네요. 네. 저도 저런 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국회, 법무부 뭐 그렇게 불러줬다라는 것은 공신력이 있는 뜻이고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이 사진 2장으로 유현숙 대표님을 딱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사진 또 보내주시죠. 이것도 경찰청 같군요. 경찰서인데요. 예. 서장님이세요. 서장님이 저를 왜 부르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같이 강의 다니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기는 20년을 강의 다녀도 가장 얼굴도 안 봤는데 너는 강의 다니지도 얼마 안 됐는데 왜 서장 얼굴을 보고 다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렇군요. 경찰서에 가서도 일을 하셨고. 자, 도서출판 더클 워크숍이라 이거는 어딜까요? 제가 출판한 그 더클 출판사인데요. 네. 작년에 그 세부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그래서 26명이 작가가 저렇게 더클 사장님의 큰
배려로 그렇죠. 아니 저 노란 옷을 입고 있어서 유치원 아이들인 줄 알았어요. 굉장히 멋진 사진 같습니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예. 자 드디어 나는 내가 고맙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 위에 고요하게 떠 있는 백조는 수면 아래에서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제 있는 책인데요. 그럼 굉장히 또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 때문에 동기부여가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현숙 교수처럼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라는 뭐랄까요 우리가 지침서가 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을 발간하길 때까지 그 수많은 시간을 어떻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겪는 건데 그 무게의 차이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10원짜리를 가지고도 100원짜리처럼 걱정을 하는데 제가 지내오고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는 한 1000원짜리 걱정 좀 있었는데 그 1000원짜리를 100원짜리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또 희망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멘토 역할을 해주는 지금의 교수로서 또는 강사로서 소장으로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신데요. 그런 내용들을 강의장을 이용해서 우리 이현숙 교수님의 강의를 잠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현숙 강사입니다. 요즘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나는 내가 고맙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삶을 살았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일까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잠깐 행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바꾸면 행복해질 수 있다. 나를 내가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행복할까?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또 많은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들었냐고요. 그랬더니 1000년 전에도요. 100년 전에도요. 임진왜란 때, 6.25 때, IMF 때 이렇게 힘든 때 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어봤는데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지금이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라고요? 지금. 근데 여기에 보면 정말 멋있는 여자분이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구냐면 회장님 딸이세요. 회장님 딸인데 이분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하기를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 보면 창가에 서 있는 요 학생을 보면 저 학생도 아주 가장 부유한 집의 자녀분이십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살까를 고민하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언제 가장 힘들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요? 지금이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또 다른 분한테 여쭤봤습니다. 그럼 언제가 가장 행복했냐? 그랬더니 또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1000년 전에도 임진왜란 때도 IMF 때도 똑같이 대답한 게 언제라고 그랬다고요? 지금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니까 요 사진을 보면 가운데 요 사진은 6.25 때예요. 6.25 때. 6.25 때인데 사랑을 했고 아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위에 보면 신석기, 구석기 시대 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때도 나는 내가 저렇게 사랑을 할 수 있었고 멧돼지를 잡아서 정말 가장 행복한 날이었기 때문에 나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저 맨 위에 사진은 IMF 때인데 할아버지가 그 손주의 입속에 맛있는 게 들어가는 거를 봤을 때 가장 행복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때도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가장 행복했던 때도 지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싶습니까? 저는 가장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저는 20대 때로 돌아가라 30대 때로 돌아가라 그러면 전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점검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야를 점검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지금 내가 너무 힘든 불황이야, 사막이야, 광야야, 생존이야, 이런 것들을 때문에 내가 안 되는 거야, 힘든 거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하지만 분명히 안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든 불황이고 광야고 사막 같은 지금 이 시기와 이 시대에서 살고 있는 것 맞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지금 잘 되시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이 힘든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나를 통해서 한번 되는 것 한번 보여주자. 그리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풍년이 지금이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이고 지금이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요, 노력하는 사람을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노력하는 사람 맞습니다.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있는 사람. 근데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위에 또 있다는 거예요. 누굴 것 같아요? 미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친 사람. 그래서 세상은 그 미친 사람이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미친 사람이요, 1%예요. 근데 그 1%를 잘 보니까요, 0.8% 플러스 0.2%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0.8%는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 그 1% 중에서 0.2%를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봤더니 아무도 하지 않는 걸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자동차 만드는 거예요. 처음에 비행기 만들었던 사람, 처음에 컴퓨터 만들었던 사람, 일단은 없었던 거를 만들 때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들은 다 마차 타고 다니고 이렇게 할 때 자동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동차를 만드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는 거죠. 그랬는데 그 사람이 보고 넌 미쳤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온 세계의 자동차가 너무 많은 행복을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자동차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기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동차 만든 사람을 보면서 저거 돈 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면 0.8%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만든 사람은 0.2%지만 그걸로 인해서도 돈 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만들었던 사람은 0.2%지만 그로 인해서 옆에 있다가 저거 돈 되겠네 하시는 분이 0.8%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10억을 먹여 살린다고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10억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미친 사람이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이 세상을 행복하게 또 하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분들이. 근데 다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은 모든 걸 다 주고 해결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은 다 주지 않고 부족하게. 정말 완벽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분한테는 분명히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문제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병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분만의 문제는 다 있더라고요. 근데 기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요, 기업의 이 생존 수명이 12년이래요. 12년. 근데 가정의 평균 생존 수명은 60년이라는 거예요. 기업에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렇게 큰 일들을 하고 있는데 평균 수명이 12년이고 우리 가정은 60년이라는 거예요. 60년. 그러니까 뭐예요? 기업보다 가정이 훨씬 더 똑똑해야 되고 훨씬 더 인내를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가정이 훨씬 더 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가정에서 이 큰 일을 해줄 때 기업에 가서도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가화만사성이라는 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한테 다 주진 않습니다. 다 주진 않지만 분명히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좋은 일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나 아파서 이렇게 됐습니다. 망했습니다. 또 내가 망해서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또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바람은 부는 것입니다. 바람은 부는 거고 세상에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 가정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기업을 이끌어갈 수 있고요. 10만 원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주지 않았지만 그 어떤 노력과 인내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사람과 같이 행복할 수 있고 나는 내가 고맙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관되게 자기를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말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믿음의 씨잖아요. 믿음의 씨. 그런데 대한민국 엄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정말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말을 하는데 정말 기분 나쁘게 말을 해서 자녀들이 화를 낸다고 얘기를 해요. 그게 엄마가 아닌가. 물론 걱정을 해서 그렇고 그렇지만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자녀들도 더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엄마이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말을 예쁘게 안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 믿음의 씨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오늘 나에 대해서 내가 일관되게 행복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런 방법을 내가 찾고 있는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방법을 바꾸지 않냐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을 바꾸고 오늘 행동을 바꿔야지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방법은 바꾸지 않냐고 결과만 달라지기를 바라면 행복은 점점 평행선을 달리게 되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면 평생 만나지 못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일관되게 이러한 긍정적인 말로 그리고 오늘 내 행동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모릅니다. 오늘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오늘 이 강의에 오늘 제가 만난 사람에 제가 최선을 다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제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삶은 틀을 깨는 것 같습니다. 제가 했던 것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고졸 아줌마였지만 저한테 역풍이 왔고 광풍이 왔고 정말 온갖 맞을 수 있는 바람은 다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도 망하고 연대보증도 들어오고 압류도 당하고 빨간 딱지도 들어오고 제가 몸에 병까지 안면마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안면마비는 제가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조금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악조건을 가지고도 저는 꿈을 꿨던 거야. 감히 제가 누구 앞에도 나가설 수 없었는데 제가 강사를 하겠다고 꿈을 꿨던 거예요. 그러면서 틀을 깬 게 이렇게 틀을 깼던 것 같아요. 나 정말 아파. 근데 다른 사람이 아픈 게 보이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 근데 다른 사람이 희망이 없는 거는 제가 볼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정신을 깨웠던 분이 황수건 박사입니다. 그 분으로 인해서 저의 정신을 깨웠고 그리고 정덕희 교수님이 강의를 하면서 저분이 처음에 그러더라고요. 저는 고졸 아줌마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고졸 아줌마도 강의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어떤 분은 구두 닦이면서 강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구두를 닦으면서 강의를 하는데 스케줄이 빡빡한 그분을 봤을 때 야 저런 사람이 희망을 주면 진짜 희망이 되겠구나. 나도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정덕희 교수님을 보면서 제가 강의를 하겠다. 꿈을 꿨고 드디어 발을 딛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미경 강사를 보면서 야 저렇게 꿈꾸는 거구나. 드림온 저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성공습관을 연습했습니다. 이영근 박사님을 통해서 성공습관을 연습했고 그리고 공병호 박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틀을 깨는 거구나. 저분이 저렇게 변화경영을 했구나. 그리고 제가 변화경영을 연구하고 또 공병호 박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저도 같이 변화경영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도 됩니다. 이렇게 저한테 전화를 주시고 이렇게 응원을 주셨는데요. 저에게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아 맞다, 이렇게 삶의 틀을 깨면 되겠구나라고 희망을 갖게 되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제가 어느 날은 대표가 되어져 있고, 어느 날은 강사가 되어져 있고, 어느 날은 작가가 되어져 있고, 어느 날은 소장이 되어져 있고, 어디에 가니까 저를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그 소리는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교수 되면 되겠구나.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변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3개월 만에 책을 쓰게 됐습니다. 3개월 만에 책을 써서 이렇게 많은 사람과 행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면 죽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희망이 없었고 정말 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힘으로 살 수 있었던 건, 이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집에 있는 자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은 여자가 아닌 어머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사명이 있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도 죽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멋진 삶을 살아가고 싶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더 좋은 만남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공감 방송을 통해서 또 더 좋은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람이 그리는 그 무늬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는 그러한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너무 행복한 날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와, 아니 아까 처음에 이야기하실 때 굉장히 이렇게 좀 얌전하시고 말도 별로 없으시다고 해서 강의 어떻게 하실까 사실 나름 걱정을 했어요. 그랬는데 굉장히 파워풀하시고 굉장히 또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셔서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참고적인 이야기, 충분한 동기부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뭐랄까요, 앞으로의 계획, 이현숙 교수님이 여지껏 힘들게 살아왔고 많은 곳에서 많은 선한 영향을 주셨지만 앞으로 더 많은 곳에 더 선한 영향을 주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이 땅에 남은 자산이라 그러면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공물어 살자.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고 또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고 싶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더 좋은 프로그램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감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만남을 시작을 했는데 또 여기를 통해서 또 좋은 프로그램도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분 사랑을 받으면서 인간이 그리는 무늬가 도대체 뭘까? 이런 것들을 더 그리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참 좋은 인연, 멋진 인연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렇군요. 앞으로 우리 JBS 공감방송에서 진행하는 이현숙 작가님의 프로그램을 많은 관심을 갖고 시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더 좋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하고 힐링도 하고 뭐랄까요, 또 공유도 하고 교류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JBS 공감방송에서 진행하는 이현숙 프로그램도 또 기대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귀한 시간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네. 제가 또 앞으로 노력해서 많은 것들을, 좋은 소식을 보여드리고 기대하는 것에 부응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방송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세상 이야기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한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시는 유연숙 작가님이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행복 멘토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면서요, 많은 분들한테 기감이 된 그런 소중한 방송이었기를 빌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석근의 명사 초대석은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와서 직접 출연도 하시고요, 방청객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게스트분을 모시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